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에 이 주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조금 엇갈렸습니다. 아직도 긴축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2%까지 가려면 긴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더 중요한 건 또 뉴욕 연은 총재죠.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코멘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요 지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외환 보유액과 이제 달러화의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빨간 선이 전 세계 외환 보유액 보시면 한 1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달러화 지수인데요. 그 변곡점을 보시면 달러화 지수가 약해질 때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외환 보유액은 여러 가지 지표로 활용이 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공장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머징 통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원화가 강세를 갈 수 있고 원화의 강세, 환율이 안정이 돼 있고 다른 나라의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올라갈 때 사실상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달러화가 강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나왔었던 주요 코멘트들, 특히 연준 의원들 중에 뉴욕 연준 의원이 파월 연준 의장 다음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충분히 긴축적이고 최종금리에 다가섰다. 더불어서 내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까지 얘기를 했다면 달러화가 여기서 더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제 일본과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나왔는데 일본도 전월 대비 늘어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3.19조 달러에서 3.2조 달러까지 다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2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이라면 시장이 크게 뭐랄까요? 흔들릴 만한 매크로적인 변수는 당분간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적인 측면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좀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짙은 파란 선으로 보이는 게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지난 11월에 저점을 찍고 8개월째 반등에 나서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그 근거거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그대로 개선이 되니까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좀 옅은 파란 선으로 보이는 이 디퓨전 인덱스, 즉 경기 확산 지수는 글로벌 경기 어떤 선행 지표로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연말까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의 선행 지수를 봤을 때 아직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8개월째 올라왔지만 연말까지 통상적으로 예전에 이 경기가 올라갔던 국면만큼 이번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 외환 보유액이 안정적이고 달러화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든다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추가적으로 개선될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하방의 압력보다는 아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더 올라가려면 수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입니다. 짙은 파란 선이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코스닥은 여기 밑에 있는 차트입니다. 먼저 이제 코스닥 차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외국인의 순매수 상당히 강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보시면 경기에 따라서 내지는 모멘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은 등락이 뭐 위에 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여기 보면 무슨 모멘텀이 있었길래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지? 숏스퀴즈, 즉 쇼패팅 했던 것들이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그리고 쇼패팅이 실패하면서 빠르게 걷어들이는 과정이 코스닥에 있었고 이게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었던 상황이었고 2차 전지 랠리
어떤 이상 급등까지 나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여기서는 다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 걷어들여진 과정이 일단락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숏배팅이 거들어지면서 올라가는 2차 전지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순수하게 사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상승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숏배팅을 했었던 게 걷어들이면서 급등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어디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느냐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코스피로는 2,800억 정도, 한 3,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코스닥으로는 마이너스 2,000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정도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숏배팅, 2차 전지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숏배팅이 실패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수급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만 일단락돼서 이제는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액 달러화의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에 달러화가 강해지기보다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간밤에 뉴욕 연준 총재는 벌써 금리 인하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경기 연말까지 상승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2,600을 안착하고 2,700까지 가는 모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이 코스피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